속 시원하게 톡 쏘는 미디어 토크쇼 미디어톡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멀리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쩍 코앞으로 다가온 느낌입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저는 걱정이 정말 재성호 교수님이랑도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던데 확장 억제력 한다고 해가지고 미국 항공모함 동해안으로 오고요. 러시아하고 중국 잠수함 SLBM 잠수함 발사 핵탄두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 동해로 또 들어와요. 네. 했어요 이미 그런 일들이 종종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힘이 연습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동해안에 출몰하기 시작을 하면 어떡하려고 하죠?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는 거죠. 근데 한반도는 늘 잠재적 전장이었어요. 그래서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가장 큰 임무는 이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그 전장으로 잠재적 전장이었던 한반도의 평화를 어떤 식으로 유지시키느냐가 사실 한국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였죠. 예. 네. 자, 어쨌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서 이 소식이 뭐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데요. 먼저 로이터 통신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언론사입니까? 자, 통신사 하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냥 뉴스 언론사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네네. 그냥 그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 언론사들의 방송사들의 소스를 공급해주는 가장 상위에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로이터 같은 경우에 영국에 지금 본사를 두고 있는데 네네. 희한한 게 이제 독일에서 시작됐던 거고요. 그래요? 예. 예. 1851년에 런던으로 이제 본사를 이전을 했고요. 로이터 그리고 AFP, AP 이 3대 통신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150개국 230개 도시에 지국이 있고요. 19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뭐 주요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로이터 통신하고 다 계약을 맺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로 보자면 연합뉴스 그렇죠.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뭐 전 세계로 다 그러면은 이 인터뷰가 다 나갔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워낙 민감한 내용이라서 러시아 정부가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고 오늘은 또 중국 정부에서도 반응을 했고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국격에 맞는 발언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에다 대고 얘기를 했어요. 외교 참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들이잖아요. 이 두 나라에서는 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자, 일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언론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반체제 언론 보도는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죠. 러시아는 뭐 당연히 그렇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침공한 다음 날부터 바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언론 통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든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승인한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실 뭐 크게 보도가 되는 상황은 아니고 러시아는 앞서서 재성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푸틴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 10월에 한국이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한다라면은 우리 관계는 파탄날 수 있다라고 콕 한로 관계 집어서 파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6개월 지나가지고 사실 그걸 우리나라 대통령이 입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6개월 전부터 푸틴 대통령이 경고했던 내용들이 지금 사실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러시아 정부의 입장, 우리 지금 언론들이 다 보도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FP가 아까 19개 언어로 나간다고 로이터. 하는데 로이터가 참 AFP랍니다. 로이터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나토는 또 뭐 환영한다 그러려나? 그러니까 네, 나토나 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우리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표를 한 거니까요. 근데 하지만 그 서구 언론에서는 이미 이게 어느 정도 뭐 암묵적으로 이렇게 갈 거야. 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한 일로 보도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1월 말에 나토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한국이 무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미디어톡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최진봉 문희정 두 분과 함께 미디어톡 이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왜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를 정상회담에서 해야 될 의제들을 미리 다 이야기를 하시고
한국 언론과는 인터뷰 안 하시고 이번에도 로이터랑 인터뷰하시고 한국 언론과는 인터뷰 안 하시고 도우 스태핑도 없어졌고 기자회견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한 게 언제적인지도 모르겠거든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보니까 지금 요미우리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로이터하고 인터뷰했죠. 그리고 외신과는 CNN과 2차례 했고 뉴욕타임즈 한 차례 또 인터뷰했어요. CNN하고는 2번이나 두 번이나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나라 언론사인 조선일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인터뷰를 하러 와서 질문하는 기자 입장에서 어떤 걸 물어볼지를 생각한다면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선일보 기자가 과연 인터뷰한 내용과 한겨레나 경향신문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같을까요?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껄끄러움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외신을 자꾸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 제 개인적인 이건 판단이에요. 뭐 윤석열 대통령 제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언론보다 외신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 본인 입장에. 근데 이게 착각인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고 또 이런 게 뭐 일반화죠. 요즘은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한 거 전 세계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한 거 미국 국방부에서 모르겠습니까? 뭐 미국에 있는 무슨 대통령실에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그럼요. NSC 논의 사항도 다 아는데 그러니까. 언론 보도 사항 정도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신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의미로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신 입장에서는 상당히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자국의 이익과 연관된 부분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껄끄러운 부분을. 근데 그걸 두 가지를 저는 합쳤다고 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려고 질문을 할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가려고 하는 나라, 즉 일본과 미국에 가서 본인이 뭔가 먼저 뭐 이런 표현이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바이든 요 분들에게 칭찬받을 뭐 제 만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물론. 그러니까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우리 국민한테는 껄끄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상대국에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면서 인터뷰를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인터뷰가 들어오면 생각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언론 홍보 담당관실에서는 이걸 인터뷰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거고 질문을 미리 받을 거예요. 그렇죠. 질문 미리 받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들을 계속 소화하면서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은 미리 다 준비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석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말은 미국 정부에 뭔가 가기 전부터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저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개입이라고 러시아는 주장을 하잖아요. 물론 본인이 전제를 달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던진 것은 그야말로 일본에 가서 그 제3자 변제안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랐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논의하는 방식이 사실 무기 지원을 할 거냐. 오늘 뭐 대통령실 다 익명으로 얘기해서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하는데 러시아는 전부 다 실명으로 다 대변인 누구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대통령실 관계자 다 익명이에요. 이 건과 관련해서 오직 여론의 십자포와 한가운데 대통령 홀로 나와 있어요. 나 이 정말 되게 비겁한 참모들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튼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야당과의 토론도 필요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설득의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과 상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상회담 자리도 아니고 당정 협의회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외신 인터뷰에서 툭 던져요. 이런 국가적 아젠다를. 저는 사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외신을 더 신뢰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신뢰가 아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조심조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히려 사대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MBC와는 무관한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일 수 있고 국민에 대한 설득이 먼저인 얘기들을 계속해서 외신을 통해서 먼저 던지잖아요. 그건 뭐냐면 국내에 그런 파장이 미칠 걸 알고 이미 그래서 싫고 외신에 던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끼칠 충격 자체를 좀 완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외신을 통해서 던져놓으면은 나머지 뒷수습은 지금 말씀하신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고위 관계자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다 수습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가 막히시죠. 뭐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그 외신을 지금 신뢰하는 쪽은 국민들이죠. 오히려
그리고 요즘은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이 오히려 외신을 신뢰하고 뭐 우스갯소리로 뭐 민족 정론지 BBC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네. 어쨌든 우리가 이 정부와 흔히 언론의 관계를 우리가 긴장 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언론이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주고 워치독이라고 하니까. 그럼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해 주기도 하고 사실 국민을 대신해서 의제 설정을 해 주기도 하고 공론화 시켜 주기도 하고 이런 걸 하니까. 근데 저는 아니 왜 이 정부는 이 언론을 이렇게 언론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고 언론을 이렇게 대우해 주지 않느냐 국내 언론들을. 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언론이 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정부가 이 언론을 관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설득하고 질문받고 또 설득하고 할 필요가 없다. 관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언론은 그냥 대놓고 국내 언론은 대놓고 이 정부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정부가 그런 국내 언론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약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여기서 완벽하게 국내 언론 스스로 돌아봐야 할 지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국내 언론 얘기 나왔으니까 국내 언론 제가 이번 주에 이 하이킥 할 때도 저희 방송하면서도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이 얘기를 했었는데 헤어스타일 변화를 보도한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나운서 더빙으로 이 기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의 머리 스타일 변화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일국의 대통령의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의도적으로 변화를 꾀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즉 지지율 제고를 위해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열심히 일하느라 머리 만질 틈도 없는 대통령으로 새로이 그리기 위함이란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하고 나온 부스스하고 수수한 머리 스타일은 초거대 여당을 상대로 혈혈단신 투쟁을 벌이던 검찰총장의 머리 스타일이다. 그렇기에 대통령실 측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의 윤석열을 생각나게 하는 머리 스타일을 다시 한번 선보여 국면 전환을 꾀해보자는 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네. 윤 대통령은 왜 다시 머리를 내렸을까? 왜 내렸다고? 이 기사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예, 이게 기사를 이런 식으로 이게 기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헤어스타일 가지고. 아니 그리고요 이거를 자기들이 막 이 기사를 쓰는 언론사든 기자든 예. 해석을 막 해줘요.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도 너무 웃겨요. 예. 머리 스타일 내리면 열심히 하고 머리 스타일 올리면 열심히 안 하는 겁니까? 열심히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저는 머리 위로 올리셨네. 겁나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머리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앞머리 예. 다 내리셨네.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연관성이 있냐고요. 아니 과학적 증명도 안 되는 것을 머리 스타일 내렸으니까 열심히 하려는 의도였다. 그 검찰총장 이미지를 다시 가져오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써주는 이게 무슨 사실관계가 맞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까? 기사라고 하는 것은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팩트만 전달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설이에요 뭐예요 지금? 아니 뭐 자기가 무슨 해석 분석 기사입니까? 뭡니까 이게? 분석이라도 이게 연관관계도 안 맞아요. 머리 스타일 내렸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흐트러진 머리를 보여주니까 열심히 일한 모습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이게 머리가 어떻게 기사가 너무 됩니까? 단정하시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열심히 일 안 하고. 예. 하여튼간에 국면 전환을 꾀해보자는 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조금 특정 하나의 언론이나 하나의 인터넷 언론에서 그냥 그래 많이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보니까 젊은 오빠 변신 윤 대통령 헤어스타일 바꿨다. 디지털 타임스. 네. 그리고 서울경제에서도 윤 깠더니마 다시 가린 까닭은 검찰총장 시절 스타일로 회귀. 파이낸셜 뉴스 앞머리 다시 내렸다. 윤 대통령 헤어스타일 바꾼 이유 의견 분분. 서울신문 헤어스타일 변화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이러면서 역대 윤석열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을 사진과 함께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요. 저는 어디 처음에 그 펜앤마이크 기사를 봤을 때는 그냥 한 사람의 한 기자의 또는 한 언론사의 그런 건 줄 알았어.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신문 뭐 디지털 타임스 파이낸셜 뭐 등등등 다
헤어스타일 기사를 왔어요. 이 정도 되면 의심스러운 대목이 생기더라고요. 더 의심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이 기사들을 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네. 정말 신기합니다. 네. 며칠 날까지는 머리가 이마를 이렇게 드러냈는데 며칠부터 달라졌다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눈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소스를 제공한 주문 제작 기사 아니냐. 흔히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지금 꼭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주문 제작 기사들이 좀 있었잖아요. 혹시 그런 건가? 뭐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클릭해 너무 보면서 조심스러운데? 예. 아니 너무 클릭해 보면서 이상하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약간씩만 변화를 준 그래서 원래 소스가 있고 그걸 그냥 기자들이 너무 똑같이 쓰면 좀 약간 눈치 보이겠지 싶어서 이렇게 애써서 바꾼 듯한 느낌적 느낌이랄까요? 네, 제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예. 근데 또 다음날 4.19 기념식에는 다시 머리 올리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그러면 머리 올린 거하고 내린 거하고 무슨 본인이 그냥 뭐 아침에 기분이든 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면.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기사를 써요? 대체 기자들은 뭐하러 기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사를 쓸 것 아니 같으면. 근데 예. 일반적으로 정치계에서요 사실 남성 정치인이 아니라 여성 정치인의 어떤 외모라든지 헤어스타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차별적인 보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맞아. 근데 저는 이게 왜 우리 언론에서는 이상하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의 외모 기사는 가십처럼 소비되기도 하는데 외국에서도 근데 그렇죠. 그렇게 외모로 그 주목받는 정치인은 별로 다른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정책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외모로 주목받는다라는 약간 그렇죠. 놀리는 매기는 기사거든요. 맞습니다. 예. 기분 예. 나빠야 돼요. 예. 자, 근데 거의 또 매일같이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눈에 띈 기사는 뭐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홍보 포인트를 뭘로 잡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아나운서 더빙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19일 밤 장애인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유튜브 채널에 직접 댓글을 단 것은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깜짝 댓글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송한준 군의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겠다고 썼다. 참모들도 몰랐다. 윤 장애인 유튜브 채널에 직접 깜짝 댓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 보면서 대통령실 참모들 몰래 이 댓글 달면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죠. 사실은 대통령이 참모들 몰래 뭔가를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순간부터 사인이 아니에요. 예.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이게 소스가요.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이에요. 아, 그래요? 아예 여기는 소스를 밝혔어, 그렇게? 네. 이야.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앞서서 그랬잖아요. 국내 언론은 관리할 필요가 없다. 왜? 그냥 툭 던져주면은 그러네요. 앞에도 그렇고 그냥 보도 자료 하나 딱 던져주면 다 써요. 다 똑같이 써줍니다. 누가 원하는 대로 대통령실이 의도한 대로 다 받아쓰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언론과 굳이 시간을 내서 인터뷰를 하고 설득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대통령이 장애인과 관련된 어떤 영상을 보고 장애인의 날에 맞춰가지고 뭔가 행동을 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이요.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이 장애인 유튜버 위라클이 보건복지부와 협업으로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받은 적이구나. 이렇게 서로 둘이 그러니까 주고받은 게 있는 네. 그런 거네요. 개인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그럼 한 대통령실에다가 얘기해줬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아마 댓글을 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뭐 물론 예. 추측의 영역이니까 아닐 수도 있겠죠. 뭐 대통령이 직접 가셔서 예. 할 수도 있는데 보고 받고 그 보고된 내용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하면 어땠습니까?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니 근데 저는 왜 그 홍보 포인트를 이렇게 잡는지 더 이해가 안 가요. 참모도 모르게 달았다가 이게 대통령 행동의 홍보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모든 메시지는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메시지 하나하나가 정책과 연관돼 있고 그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언론과 인터뷰한 거 말고도 본인의 SNS에 대통령이 글을 올려도 그거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하고 모르게 했다? 그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왜요? 우리나라 영부인은 항상 비공개로 하는데 언론이 사진까지 다 보도해서 기사 써주는데요. 아니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일반 정치인들이 구의원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도요. 음주 SNS 절대 안 됩니다 해가지고 혼자 쓰지 마세요. 못하게요. 검열 네. 받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기초의원 나가는 사람들도 참모들한테 훈련을 받거든요. 맞아요. 근데 참모 몰래 쓴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의 SNS나 댓글 같은 것도 다 대통령실에서 관리를 해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네.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트럼프처럼 막 아무렇게나 올리고 이러면 그게 엄청난 문제가 되잖아요. 트위터 같은 경우도 예전에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고 저는 장애인의 나라치 1박 2일 동안 누가 시위하고 계시면 전장에 시위하고 있어요. 지금 1박 2일 동안. 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얘기도 없는데 이렇게 보건복지부와 협업해서 하는 유튜브에 올라서 글 올리는 거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십거리 홍보 지금 내내 걱정 이 시간에도 한러 관계 어떻게 되냐 한일 관계 어떻게 되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가십성 홍보를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국면 전환 떨어진 지지율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되죠. 저는 정책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할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으면 이런 걸 가지고 홍보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냥 정말- 물타기고 시선 돌리기죠. 시선 돌리기.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있었다면 과연 이런 걸 이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지지율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본인이 반전할 수 있는 이 지지율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카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디어톡 최진봉 교수 문희정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